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으며 당당히 투표장에 입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중히 한 표 행사를 하려는데, 어이, 이거 한 표가 아니네? 두 손에 각각 하나씩 투표용지를 받아든 이 난감한 상황. 분명히 한 표 행사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선거 안내 홍보책자라도 보고 올 걸 후회 막심이다. 아, 분명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니까 한 장에 국회의원 적고, 어이? 그렇다면 한 장에 또 뭐 적냐? 혹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적는 게 아닐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2명 뽑는 건가? 대한뉴스. 시대에 따라 선거 제도도 바뀌었으니까 대한뉴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됐습니다. 92.3%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온 선거였습니다. 2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는 825만 9,428명, 그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727만 5,883명으로 88.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단독 후보, 100% 득표율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간접선거로 윤모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개정 헌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각 중심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도 다시 국민 직접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1인 1표의 무기명 투표로 박정희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유신 정권 이후 8대에서 10대까지는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6.29 선언 이후 치러진 13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특히 13대 대선은 여야가 합의한 경쟁 규칙에 따라 실시된 획기적인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명 뽑지만 오늘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 대체 이 또 다른 한 장엔 뭘 적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투표했어. 역사적인 첫 투표. 그런데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별 비례대표제도 뽑는 선거라 엄청 갈등이 생기더라. 결국 국회의원은 인물로, 정당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보고 찍었지만, 그렇다면 나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 얼마나 소중한 한 표인데.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지만 나의 역사적인 첫 투표는 무사히 마쳤다. 이 뿌듯한 기분 영원히 간직해야지. 아무래도 그 투표를 하기 전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뭐 그 선거하는 날에도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냥 흘려보듯이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지했던 그 후보분이 이제 돼야 되는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되게 가수분들 1위 후보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막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생애 첫 투표인데 가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해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엔 꼭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다음엔 꼭 해야지 이랬는데 또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는 꼭 가서 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투표를 못했다고요? 이탈리아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오늘은 선거하는 날 투표하러 가야지. 그럼. 야, 자, 놀이공원 놀러가자. 안 돼. 투표해야 돼. 투표 내일 2시까지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은 재밌게 놀아야지. 이탈리아와 스위스, 인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도 선거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선거날 사랑하는 연인들을 이별하게 합니다.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거든요. 보수적인 나라라 남녀 투표소를 따로따로 마련했대요. 필리핀 선거날엔 권투처럼 격렬한 운동은 금지입니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죠? 짝싸움도 안 되고요. 선거 결과로 내기를 해도 처벌을 받는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기권? 하지만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나라가 벌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호주에서는 투표율이 95%가 넘는답니다. 과연 이 벌금 제도에 대해 불만은 없는지 호주로 한번 떠나보시죠.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 호주에서 선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호주에서 선거 참여는 납세와 교육,
배심원 활동과 더불어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자는 17세가 되면 선거인 등록을 하고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호주 달러로 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2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처벌 대상은 많지 않다. 실제로 벌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미만에 불과하다. 호주의 의무투표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전략 중 하나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Compulsory voting, the history of compulsory voting is that in the 1920s, Australia had a very small population. And as you know, we're a very, very large nation. And many people worked on farms. So there were many more people working out on farms than living in the cities. Because of that, on election day, we were getting a very low turnout. Very low indeed. So in order to encourage people to vote, they decided, both major parties decided to pass legislation which made it compulsory to vote,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a low voter turnout would mean that there was no credibility to the electoral process. If only 20% of people came out to vote, then it wasn't really the will of the people as such, only of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e people. So that's why we have it. If you're not enrolled now, if your name and address is...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이동투표도 실시하고 있다. 여행을 앞둔 유권자는 사전투표제를 통해 선거일 20일 전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이동투표소를 창안하여 양로원과 병원, 오지는 물론 교도소에까지 가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투표에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호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또한 의무투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Okay, well, that's a good question. The $20, which is what most people will pay, doesn't even cover our costs. So it's really just, it's symbolic. It's really just saying, we will record the fact that you haven't voted and we will give you this symbolic fine. But for us to collect the $20 usually costs around $200. So because by the time you talk about the amount of hours it costs to contact these people, the postage, etc., it's, we never make any profit. We lose money, in fact, by chasing people who haven't voted. 로버트의 부모님 역시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연방선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투표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의무투표제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익혀온 민주시민 교육 덕분이다. 가족의 중요한 일은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로버튼의 가족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투표 참여는 바로 이런 생활의 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Well, first of all, it's something you have to do, but then when you actually go in there, you think about it, and it's your chance to have your say in how the country's going to be running for the next 4 years. And so you're serious about it. You have a think about what's happened, how the current party is going in terms of governing, whether you, if you're unhappy with them, do you think the other group is going to do a better job? So it's your chance to seriously reflect on that if you haven't already made your mind up. I'm one of the people who changes his mind on occasions. I don't stick rigidly with one party or the other. It's my chance to have a say in how the country is going to be going for the next. 민주시민 교육은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진다. 로버트가 다니고 있는 호주 멜버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 과목 중 하나로 정해진 민주시민 교육을 받고 있다. 역사와 문명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익히는 호주의 학생들은 토론과 현장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민주시민 교육 커리큘럼은 학년별로 수준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다.
호주의 고등학생은 각국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개념과 정치 체계를 익힌다. 호주는 물론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사,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운다. 정치학 시간에 국회와 연방정부, 그리고 지역정부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법률 과목을 통해 입법 과정을 상세하게 익힌다. 호주 고등학교에서는 전 과목의 15% 이상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Compulsory voting, it means that all boys know they're going to vote. So they do take some interest in both current affairs, but in particular on how they're going to vote. The mechanics of it are straightforward, and as I say, by the time they leave school, they would have learned about voting either through their work in history, such as our Year 9 boys who are going to the Electoral Commission today as part of their excursion. That's all part of their education, of learning how to vote.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현장학습이다. 오늘은 로버트 네반이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센터로 견학 가는 날이다. 9학년의 교과과정 중 하나에 포함되는 공식 행사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국민윤리와 시민권이라는 내용으로 호주의 선택투표제와 그 과정을 가르친다. 7학년에서 12학년에 이르는 중고생 중 17,000여 명이 매년 이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춰 딱딱한 이론 수업 대신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체적인 시청과 교육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흥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다양화했다. This is called representative government. We've actually studied at school a unit on civics and citizenship, so the boys have learnt about our system of government. But coming here, they get the interactive experience, get to use the computer facilities, and get a bit different perspective, more interesting for them than in the classroom with the textbook, I think. And the mock election, where they actually get that chance to vote themselves and see physically the outcome of an election, is very good reinforcement of the classroom lessons.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투표를 직접 체험해보는 모의투표 시간이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5세, 투표권이 없는 예비 유권자다. 하지만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어려서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강요하지 않아도 투표는 생활의 일부가 된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은 미리 투표를 체험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다. 선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한 표가 어떻게 집계되고 당선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출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다. 9학년인 로버트도 투표권이 없다. 하지만 2년 후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 등록용지를 받게 되는 예비 유권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호주 시민권자 중 17살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생일카드와 함께 선거 등록용지를 보낸다. 투표는 의무지만 선거인 등록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호주에선 예비 유권자 교육을 통해 선거인 등록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는 만큼 참여하고 참여한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을 호주 고등학생들은 모의투표를 통해 실제로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 It was very realistic, and I thought it was good to have that insight on how it works. Well, for us, for a fun reason, but for later on in life when we do actually have to vote, I thought that was very good to do. I reckon the reason for the voting is all about everyone should have their say about who's leading the country. You really need to, because otherwise you just have anyone running it. So I reckon it's good to have your own personal views being represented to the entire country by someone.
미래의 호주를 책임질 예비 유권자는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공략하는 대상이다. 학교를 찾아가 설명회를 갖고 선거인 등록을 받기도 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락 콘서트나 DVD, 휴대전화 등의 경품 행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 등록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세대 취향의 티셔츠를 제작하여 선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을 권장한다. Well, I mean, obviously, if young people reduce their participation, it means that a large section of the population is not being represented. Their voice is not being heard by the Parliament, and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those people are heard. They are going to be the future leaders, and if their voices aren't heard, if they're not participating from a very early age, it's really, I think, it's very unhealthy for a country to have young people not vote. 호주에서 투표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개인의 자유에 우선한다. 투표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진정한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만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확고한 신념은 예비 유권자들의 투표의식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의식이 싹트고 있다. 청소년과 정치를 이어주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정넷. 오늘 성년했어요. 오늘 성년날이니까 뭐 준비한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러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 선거에 누가 나오고 청정넷은 청소년들이 정치를 생활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UCC 제작이다. 됐어 딱 좋아. 자, 오늘은 16년 동안 투표만 해오신 최기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16년 동안 투표만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후보를 찍으실 겁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을 생각입니다. 네? 투표는 한 사람만 찍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데 모두 다 찍어줘야지. 나가! 뭐 하는 거야? 투표. 무슨 투표? 후보 궁금하면 버튼 눌러보고 공약 모르면 UCC 보면 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후보 나오면 생각대로 하면 되고. 저희 청정넷은 청소년 정치와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고양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정넷은 일반 국내 정치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 정치 교육 목표로 많은 프로그램과 또 참여하고 개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탐방과 정치 리더 캠프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연회와 토론회, 글짓기 대회와 영상 광고 공모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우리가 청소년 영상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청정넷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 홍보가 잘 안 됐다. 또 뭐라고 하지? 홍보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이런 우리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이랑 그 사람들, 청소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투표하면 아직 먼 거 같고, 투표해서 별로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영향 끼치겠어.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TV 나오는 것 봐도 청소년들이 뭘 해서 이런 게 됐다.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치나 선거나 그런 게 어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내서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런 게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정당 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다. 19세가 되면 투표권은 물론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대학생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20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우선 했는데요. 정치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이 바르게 펼쳐지는 것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권리도 짓밟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변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민주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의무인 것 같고요. 자기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어떤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그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학생들 회장 뽑는 데 있어서도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학교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회장이 뽑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어떤 누구 뽑아야 할지 우리는 또 어떤 선택해야 좋을지 이쪽에 한 표, 또 저쪽에 한 표 너의 권리 행사해 가 내가 뽑은 후보 내가 궁금해하며 TV 속에 선거 후보 순위 보면서 이 후보 됐지 또 저 후보 됐지 너의 한 표 중요해. 우리도 언젠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부모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또 자식들 그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먼저 어른들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